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아름. 남편 왕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나가서는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지만 집에서는 덜렁대는 면이 많아서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이유는 내가 큰 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나와 결혼한 남편에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혼자서 살고 계셨다. 시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 나를 대할 때 늘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남편한테는 2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누이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었다. 큰딸은 선아, 둘째는 지아였다. 시누이 가족과는 가끔씩 시댁에서 만나게 되곤 했었는데 솔직히 나는 시누이의 육아 방식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시누이는 작은 딸 지아를 정말 티나게 예뻐했고 큰딸 선아한테는 완전 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관심했다. 시누이는 임신 당시 태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데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알 길이 없으나 둘째 지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다. 지아는 귀로 몇 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잘 따라하는 아이였고 시누이는 천재라면서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큰딸 선아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똑같은 시간 돈 들여서 가르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잘하지도 못할 바에는 돈 버리면서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알았어? 라고 어린아이한테 모질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게 어찌나 슬픈 표정을 짓던지 보고 있는 나까지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누이 가정의 문제이고 내가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외숙모라는 신분으로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다. 서둘러서 시댁에 가자 시아버지와 선아가 같이 있었다. 선아를 보면서 든 생각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몸이 앙상하게 말랐다는 느낌과 그런데도 옷이 몸에 비해 작다는 거였다. 게다가 목욕도 안 했는지 머리가 떡이 지고 누가 봐도 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선아를 보고 있자니 말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나를 옆방으로 부르셨다. 그게 오늘 새벽에 네 시누이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선아 좀 봐달라면서 여기에 두고 갔어. 라고 하셨다. 분명 가족여행이라고 하면서 선아만 두고 가다니 무슨 이런 만행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 그 전에 선아한테 얘기를 듣는 게 먼저란 생각에 선아를 불렀다. 하지만 선아는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나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우선 선아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기고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어로 보송보송하게 말려줬다. 그러자 갑자기 선아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밥 먹을 시간, 목욕할 시간이 돼도 엄마가 내 방에서 못 나오게 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 같은 전응아는 필요 없다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 딸은 지아밖에 없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선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선아를 꼭 안아줬다. 외숙모는 선아가 그러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도 선아한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선아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고 남편과 셋이서 같이 지내게 됐다. 제일 먼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러 같이 외출을 했고
옷가게에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힌 후 카페에서 파르페를 먹었다. 집에 가는 길에 게임센터에 들러서 크랜 게임으로 인형을 집는 데 성공하자 선아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선아한테 인형을 주자 내가 이거 받아도 돼? 라면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당연하지 라고 하자 선아는 눈을 반짝이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날부터 선아는 그 인형을 잠시도 떼놓지 않았다. 신우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아와 같이 있으면서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우리 부부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밝은 웃음을 되찾는 선아를 다시 신우이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도 선아랑 쭉 같이 있고 싶어. 신우이한테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 솔직히 누나가 선아한테 하는 건 거의 아동학대지. 우리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2주 후 까맣게 태닝을 한 신우이가 지아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선아가 이 집에 있다고 해서 라고 신우이가 말하자 이어서 지아가 전웅아 언니한테는 선물 안 사왔는데? 언니는 엄마 딸 아니니까. 라면서 어린애가 깔깔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냈다. 신우이와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선아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고 나 집에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외숙모가 선아 엄마 하면 안 돼? 라면서 나한테 안겨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는 어머 그럼 너무 좋지. 그런데 애 상태가 어떻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공짜로는 못 주지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너무 열이 받아서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 평생 처음이에요. 돈 달라는 말 같은데 알았으니까 선아는 여기 두고 당장 나가요 라고 퍼부어주고 쫓아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온 후 낮에 신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자 남편이 선아한테 선아야, 그 집에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선아는 이제 삼촌하고 외숙모 딸이니까 라면서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날부터 선아는 나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다음 주말 남편이 신우이를 시댁으로 불러서 합의금을 주고 손절한 후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수속을 마쳤다.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든 신우이는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시아버지도 격노하면서 신우이와 절연했고 우리 모두는 다시는 신우이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신우이와 재회하게 됐는데 13년 후 성인이 된 선아는 음대에 다니면서 프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다. 이미 해외 연주회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장차 기대되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시내 한 홀에서 선아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리게 됐고 나와 남편은 딸아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다. 양자로 입양했지만 선아를 사랑으로 키웠고 선아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서 한없이 가슴이 벅찼다. 대기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자 멋진 드레스 차림의 선아가 활짝 웃으면서 반겼다. 딸아이는 국내를 거점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유학이며 해외 연주로 바쁘다 보니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오랜만에 그것도 밖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꽃다발을 받은 딸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나와 남편한테 꼭 안겼다. 그때 청소부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옆을 지나가려고 했고 나는 길을 비켜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쩐지 낯익은 얼굴 같아서 그 아줌마를 계속 쳐다봤다. 그러자 딸아이가 고모다 라고 외쳤다. 웬 고모?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나는 다시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고 그제야 신우이란 걸 알았다. 신우이는 볼품없게 말라있었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신우이는 불편한 목소리로 역시 너 맞았구나. 포스터 보고 알았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신우이에게 남편이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시죠. 우린 아직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라면서 노려봤다. 그러자 신우이는 도망치듯이 달아났다. 그 후 남편 쪽 친척한테 들은 말로는 신우이는 선아래 양자로 보내고 나서 지아를 전보다 훨씬 더 응석바지로 키웠는데 지아는 점점 더 버릇없고 참을성 없는 아이로 자랐고 신우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이 계속 쪘다는데 워낙 성격이 안 좋다 보니 친구도 하나 없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된 지아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도 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신우이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했고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이혼 무렵 신우이 부부의 경제력은 자제력을 상실한 지아의 식비며 잡비로 거의 바닥을 찍고 있었고 신우이는 돈 한 푼 없이 지아를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현재 신우이는 청소일을 하면서 지아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그렇게 됐구만. 라고 하면서 기막혀 했다. 앞으로 신우이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지은 죄를 생각해서 지아와 둘이서 고생 제대로 하면서 벌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